안녕하십니까. 자주통일TV의 박종규입니다. 제 채널명을 바꿨습니다. 더러운 덩칸에서 자주통일TV로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내용은 남북 통일을 막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뭐 좀 일도 바쁘고 우즈벡에 관련된 유튜브를 찍는다고 제가 정치 시사에 관한 방송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제가 일주일에 뭐 두세 편씩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는 김일성 가문 때문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김일성 가문들이 독재 체제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 통일을 하는 걸 반대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생각에는 미국이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서 남한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사실 독립운동한 세력들은 거의 80% 이상이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 만주벌판에서 일본군과 맞서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장 세력들, 항일 무장 세력들이 그 사상들은 다 공산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최고의 단체들이 바로 항일 무장 세력입니다. 그 항일 무장 세력이 뭐 만주에도 있었지만도 국내에서도 어느 조직들이 서로 연계가 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일본이 이제 물러나면서 그때 남한에도 역시 항일 무장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다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미국이 남한을 차지하고 38선을 꺼버렸죠. 그럼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대부분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거나 아니면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항일 무장 세력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 저는 김일성이가 나쁘니 좋으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실만 저는 언급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김일성을 주축으로 사실 북한에는 그 항일 무장 세력들이 김일성을 주축으로 해서 뭉쳐져서 정권을 창출하게 되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북한 세력이. 하지만 남한에는 아주 강력한 세력 미군이 있었죠. 자, 그래서 6.25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6.25도 누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것도 따져보면 이것도 상당히 머리 아픈 게 많아요. 누가 어디 북침을 했다 남침을 했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6.25가 북침이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라고 저는 단정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어쨌든 북한은 그런 통일 항일 무장 세력들, 우리 독립군들이 세운 자주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혼자서 그 정권이 유지되겠습니까? 북한 김일성 정권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세력들은 다 항일 무장 세력입니다. 그 항일 무장 세력들이 없으면 정권이 유지가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손들이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들, 주 세력들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시죠. 우리 독립군 나름대로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정신을 계승한 후손들이에요. 통일을 하고 싶겠죠.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 미국 쪽에서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첫째,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무기를 지금처럼 그것도 아주 고가로 비싸게 많이 팔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미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했겠죠. 지금도 원하고 있겠죠. 남한 주도에. 그래야 이 한반도를 자기들 손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 주도에 의해서 통일돼 버리면 한반도는 전혀 자기들과는 거리가 먼 땅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북한 주도에 의한 통일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만약에 바뀐다면 우리도 적응하기 진짜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북한도 그런 거 압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남북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연방제라고 들어보셨죠? 정치, 경제는 분리가 되고 외교는 하나가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통일 방법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먼저는 경제 통합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경제협력을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민족 교류를 해야 돼요. 남한에 있던 사람이 북한에 자주 놀러 가고 북한에 있던 사람도 남한에 여행을 하고요. 이런 민족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다른 시각 차이들을 좁히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행정기구라든가 체제들을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충분히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도 그런 형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북한 당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한국에 있는 그 탈북자, 흔히 말하는 탈북자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북한도 전적을 벌여서 통일을 한다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고 거기도 마찬가지 평화 통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미국 주도에 의한 평화 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민족 주도에 의해서 그런 통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내세운 게 바로 고려연방제죠. 고려연방제는 민족 자주 통일을 구현하는 그런 연방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연방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북을 갈라놓고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막는 세력은 물론 중국, 일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러시아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고 중국과 일본은 뭐 그게 남북 평화 통일이 되든 아니면 북한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든 아니면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든 무조건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은 원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무조건 통일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어떤 통일을 시키고 막고 하는 그 가장 힘 있는 세력은 누구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왜? 미국이 남한에 대한 어떤 뭐 정치 간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군사가 이 정치하고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정치는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여러분, 우리 달러 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도 미국 통제 아래에 놓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군사, 정치, 경제 이게 다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게 북한이고요. 뭐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남한을 마음대로 미국이 떡 주무르듯 하고 있는데 미국을 배제한 민족끼리 자주통일 미국이 원하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북이 서로 일단 경제통합만 하더라도 경제협력만 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한테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막았습니다. 미국이. 남북 철도 사업 하는 거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못하게 막고 있어요. 북한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맞습니다.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 자본주의, 남북 자본주의에 의한 통일. 이걸 막고 있는 것은 북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자주통일, 다른 미국을 배제한 우리 민족 평화 통일을 막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민족 통일을 한다. 그럼 우리한테 덕이 뭐냐? 이 얘기는 추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을 모르면 통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대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서로 뭉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손아귀 벗어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된 남북이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자주성을 지키면서 미국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지려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완전 지배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미국과의 우방은 솔직히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그래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민족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적을 알면 피하진 않겠죠.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북한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같은 동포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나라이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같은 민족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북한을 바라봤습니다. 무조건 세뇌된, 이때까지 받은 세뇌된 그 정보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세뇌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초가 이겁니다. 북한 정권은 누가 세웠냐? 우리나라 항일 무장 세력 대부분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몸 바쳤던 그런 항일 무장 세력들의 그 집합체가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통일 운동을 많이 하고 가장 많았던 세력, 그 세력들이 바로 만주에 있는 항일 무장 세력들입니다. 그 무장 세력들이 세운 정권이 북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자주 정권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북한을 계류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이 계류군 맞아요? 응? 그리고 남한에 있던 지식인들, 그리고 뭐 기술자들, 과학자들 거의 대부분 북한으로 갔습니다. 다 월북해버리고. 그분들은 바보여서 그렇게 갔겠습니까? 먼저 체제보다는 민족이 우선이다. 사실 민족이 먼저예요. 체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단 민족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남한은 찌끄레기만 남아있었죠. 찌끄레기. 제가 말하는 찌끄레기는 독립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민족 발전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의 중에서 대다수는 북한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만 남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제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